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국가스공사 볼 텐데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죠. 자, 앞서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서 끌고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심리적으로 지쳐 있을 수밖에 없겠고, 자,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에 매도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현재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추가적으로 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랜 기간 상단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충분히 단기간 내 수익권에서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재료에 대한 노출 시점은 언제쯤이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두고 대응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과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에 따라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월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3분기 4분기로 이어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동해 시추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고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무래도 정책주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죠.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산업부 그리고 한국석유공사에서 동해 유전 한계 탐사 시추공 예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요구할 예정이 있다. 각각 500억씩 요구를 해서 1000억 원에 대한 예산 확보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동해 시추를 추진을 한다. 결국에는 시추를 진행을 한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슈 관련해서 빠르게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동해 석유가스 탐사 지역의 매장량을 예측을 했을 때 최소한 35억 배럴에서 많게는 140억 배럴까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35억 배럴 이상 존재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하죠. 이번에 시추 물리검증 계약을 체결했는데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장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석유 140억 배럴 이상 존재 확률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시추가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향후에 대한고래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 최대 2천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동해 시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엑슨모빌을 비롯해서 아람코, 애니 이런 석유 기업들의 자금까지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 향후에 일정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7월 달에 첫 탐사 시추 지점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2차 전략 회의를 통해서 이 투자 회사에 대한 결정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 시추 지점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내년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추가 진행이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추를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정책주라고 하는 게 자, 정책주의 가장 큰 리스크가 정책을 시행 안 하겠다. 백지화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결과적으로 자, 윤 정부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정책 발표 이후에 자, 한 번이라도 정책을 시행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혹여라도 실패하더라도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자, 일전에 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5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5조 원에서 각출을 해서 자, 동해 시추에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5개 시추 전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첫 번째 한 개의 시추만 진행을 해도 자,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1천억만 여기에서 각출을 해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테마들이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자,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체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자, 재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자,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락하는 이 과정 안에서 자, 세력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시금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금요일장에서 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자, JP모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UBS 증권까지 자, 외인 창구 쪽에서 엄청난 물량을 쓸어 갔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하단에서 물량을 담아간 게 아니고요. 자,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낼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다시 한번 이 정고점에 대한 이러한 상승 여력을 보고 지금 공격적으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JP모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고요. 물론 일부 물량 이탈이 있긴 했지만 매수 대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자, 오히려 평단가를 높여가면서 이 구간 안에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자, 금요일장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자, 추가 상승에 대한 자, 이 목표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자,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투매에 동참할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막연하게 자, 올라갔다. 자, 단기간 내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떨어지겠지. 또는 여기서 더 급등을 하겠지. 자, 막연하게 우리가 감으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최근에 들어왔던 자, JP모간, 골드만삭스 자, 이런 창구 쪽에서의 물량 그러면 이들의 수급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타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금요일장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는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자, 프로그램을 통한 자,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려 보면 자, 녹색 선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자, 이 파란 선이 외인과 기관들의 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순매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확하게 동일한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였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가운데서 장 초반에 또다시 주가를 급락시킬 것처럼 변동성을 키우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에 장 마감 때까지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내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물량에 대해서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아간 부분 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언제나 세력들,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들의 이 세력들의 의도에 당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우리가 효율적인 대응을 해가기 위해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세력들의 자, 수급적인 변화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
우리가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들까지 체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이것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매도에 대한 고민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당장의 월요 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텐데 우리가 이 변동성 안에서 이제는 어디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갈지 이런 타점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한국가스공사 관련해서 제가 오늘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추가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계좌 회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도 제가 61선을 이탈하는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추가 매수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서 이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게끔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서도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 과정 안에서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들만의 분석과 이러한 수급적인 분석에 따른 대응 전략이 세워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 극대화하기 어려우실 거고요.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대응들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상단에 번호 나와 있죠.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상단 번호로 가스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들께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수급적인 변화들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고민하지 마시고 가스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상담번호로 가스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고 나서 많은 분들과 함께 매도 시점까지만이라도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전부 다 제가 이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대응을 드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자 한 통 보내시는 거 귀찮아서 실수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이니까 월요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여러분들 남겨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 상황 좀 힘든 상황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급등 가능한 종목 가져왔으니까 이 종목도 잠깐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